네, 지난주 AI 5대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재밌는 게 크게 두 개 정도 있었고, 큰 뉴스도 있고, 제 나름대로 고른 거라서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릴 것들 다섯 개 먼저 이야기 드리고, 몇 개 정도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구글에서 딥마인드와 함께 이번에 그 이마젠 2라고 하는 이미지 투 텍스트 투 이미지죠.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름 재미있는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내용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거는 SLLM, 작은 사이즈의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뜨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한국에서도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파이2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2.7 빌리언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최근 얘기 많이 나온 게 믹스트라이 같은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업스테이지 것도 뭐 벤치마킹 얘기 나오고 하는데, 대체로 7 빌리언 모델, 그러니까 70억 개 파라메타 모델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2.7이 확실히 작죠. 근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그거 좀 정리해 드릴 거고, 세 번째는 MIT에서 이제 AI 거버넌스 관련해서 특히 미국 입장의 미국 AI 거버넌스 정책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나오고 전 세계 여러 군데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미국 AI 거버넌스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간단한 특징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좀 독특한 거 한번 찾아보다가 이걸 골라봤어요. 최근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천연 수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천연 수소가 의외로 지구 밑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지형을 파악하는데 AI를 이용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논문 발표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리할 건 아니고, 뉴립스라고 해서 AI 분야 제일 큰 학회 한 3개 정도를 꼽으라 그러면 뉴립스, 아이클리어, ICML 3개를 꼽는데, 뉴립스가 제일 크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지난 일요일 정도에 아마 종료가 됐을 건데, 지난주까지 나온 뉴립스에서 되게 좋은 논문들도 나오고 뭐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뉴립스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뉴스 오늘은 정리를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뉴립스 2023에서 나왔던 주요 논문이나 인바이티드 톡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정리하는 시간을 또 한번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마젠 2하고 SLM 마이크로소프트 거 파이2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이마젠은 뭐 그냥 이미지 투 텍스트 투 이미지죠. 뭐 그러면 특별한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미드저니도 있고 달리 3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구글이 또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가지고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있냐 하면, 뭐 고해상도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일단 첫 번째 해상도가 기존 거보다 높게 나오는 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한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게 참 재밌었는데, 보통 우리가 AI가 뭔가 영상을 만들어낼 때, 특히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 손가락 문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건 손가락 제대로, 여기 벌써 여기 그 샘플에도 보면은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5개고 6개인지 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얼굴에도 원래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얼굴들도 이제 이상한 얼굴에 뭐 이상한 뭐 잘 안 보인다 뭐 그거 해가지고 훨씬 더 사실적인 이미지가 잘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이건데,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고 거기에 캡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꾸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비슷한 거를 복수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일관된 것 형태로 해가지고 많은 변형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잘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여기 이제 인페인팅이고 이게 아웃페인팅인데, 조금 주고 그 전체를 주고 안쪽을 고치게 하는 거라든지, 반대로 조금 주고 크게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걸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성 측면에 있어가지고, 원래 그 센스 아이디라고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워트마크 붙이는 건데 AI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AI다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거 작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를 붙여 가지고 여기서 뭐가 진행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통합을 했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나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완전히 더 낫다기보다는 기존의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파이2인데요. 파이2는 이게 2.7빌리언,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건데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주목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성능 좋아진 것 중에 뭐 숫자는 이걸 보는 게 좋겠죠. 평가 지표를 보면은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미스트랄, 얘네들 7빌리언 모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라마2 같은 경우에도 7빌리언하고 비교를 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커먼센스 특히. 그다음에 보시면 66.4, 68.8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려 라마2 같은 경우는 70빌리언하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랭귀지 언더스팅에서도 훨씬 좋은 스코어를 내고 있는데, 미스트랄도 상당히 좋죠. 근데 7빌리언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더 작은 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모델인데도 수학을 잘해요. 비교적 수학을 잘하고 코딩도 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미나이 발표를 했잖아요. 나노2 그거랑 또 비교를 했네요. 3.2빌리언이고 이건 2.7빌리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애들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존 방식보다 파이 1.5라고 더 작은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여기 보시면 파이 1.5라고 있죠. 파이 1.5에서 파이 2로 가는 거를 이렇게 스케일 아웃 하면서 그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큰 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기존의 작은 거를 좀 더 잘 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좀 트레이닝 방식의 그 방향성을 바꾸게 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우리가 생각을 계속 잘라내 가지고 효율화하는 거에만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거보다 작은 모델이라고 해서 작은 모델에 더 적합하게 하려면은 더 작은 숫자의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 근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뛰어나야 돼. 그래서 텍스트북하고 수학이라든지 과학적 사고 같은 것에 대한 진짜 양질의 것들을 잘 골라서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는 인풋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좋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 사이즈가 잘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라 그러죠. 온디바이스 AI에 돌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 사이즈로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조금 크긴 한데 이 정도는 아마도 한 몇 년 내에 진짜 잘 돌아갈 수 있게 가능한 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이쪽에 굉장히 커다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하가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T에서 그 US AI 거버넌스에 대한 AI 프레임워크를 내놨는데, 이 포지션 페이퍼라서 길진 않아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시간 짬이 되면 한번 유럽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이 전체적으로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것들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겠다 저렇게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는 미국이 지금 AI 선도하잖아요. 그 AI 선도하는 리더십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도 중요한데 리스폰시빌리티와 관련된 책임성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기보다는 발전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규제도 같이 진화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AI 거버넌스를 위한 기관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나왔으면은 다 좋은데 마지막에 저것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발표한 논문 같은데요. AI를 이용해서 지금 클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최근에 급부상한 게
수소인데, 수소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탄소 포집을 일반적인 이제 탄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에다가 탄소 포집을 해서 하는 방법, 태양광 같은 걸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지하에 묻혀 있는 산소가 생각보다 많고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잘 찾아내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형을 쫙 봐가지고 지금은 진짜 눈에 딱 드러나는 이게 탄소 그 수소가 탄소가 아니라 수소네요. 수소가 천연 수소가 묻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지형이 있는데, 그게 그냥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찾기는 어려웠는데, 이 연구에서는 막 이렇게 풀도 자라나고 막 이상하게 변했어도 찾아낼 수 있게 한 게 핵심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지를 더 많이 압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연구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이제 ESG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같이 하고 이런 것들 연구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난주 뉴스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